안녕하세요. 광선지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조남주 작가님의 그녀의 이름은 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다 재밌는데요. 그 중에서 13살의 출사표. 한마음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마을 초등학교 전교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6학년 3반 최은서입니다. 회장 후보엔 다른 친구들이 훌륭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우수한 학교를 만들겠다. 저는 그런 멋진 약속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만 11살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초등학생으로 살아온 셈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인 게 좋습니까? 초등학생이라서 이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존중받으셨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3년씩이지만 초등학교는 6년이나 됩니다. 저는 이 짧지 않은 6년 동안 한마을 초등학교의 1000명 학생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초딩이라는 말이 없는 한마음 초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초딩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왜 초딩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유치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들이라도 초딩이라고 부릅니다. 초딩은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인 우리들은 모두 그런 한심한 사람일까요? 방학이 되면 인터넷 댓글창에 초딩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플러를 고소한 연예인들의 인터뷰를 보니 초등학생은 없고 대부분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입장할 수 없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장 안에서 떠들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본가 낙지집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입니다. 부모님은 술을 마시는 아저씨 손님들이 가장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른들을 못 오게 하는 음식점은 없습니다. TV에서는 아이들이 희망이고 미래라고 광고까지 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귀찮아합니다. 초딩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 서로를 초딩이라고 부르면서 놀립니다. 이제 스스로 무시하는 말을 쓰지 맙시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우리를 혼내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초딩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음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존중받고 이해받는 초등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선생님, 부모님을 설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이 없는 한마음 초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모띠.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으셨죠? 저는 4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반 아이들 몇 명이 기모띠 하며 자주 웃었는데 저는 그 말이 와, 어머나 같은 감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음도 귀여운 기모띠는 유행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우연히 듣고는 무슨 뜻인지 아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척하며 비명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위협이듯 성적인 몸짓이나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즐겨본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여자들은 김치녀고 벌레이고 남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을 욕하고 비웃고 죽이러 가겠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도 그 방송에 나온 말들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니금마 니 애미 하며 엄마를 욕하고 같은 반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야한 동영상을 흉내내고 습관처럼 기모띠를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 분명히 성희롱이고 폭력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는 이미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리니까, 장난이니까, 별일 아니니까 하며 넘기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도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한마음 초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딱 1시간, 시간표에 빈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평균 8시간, 40분 정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제 친구들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 학원에서 보냅니다. 고학생이 되니 수업도 길고 단어 시험이라도 있는 날은 시험을 통과해야 보내주기 때문에 저녁 8시가 넘어 집에 오기도 합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간식 먹으면서 학교 숙제를 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학원 숙제를 하고 잠을 잡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부모님께 듣는 잔소리의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동영상이나 보고 학교에서 매일 만날 친구들과 늦도록 카톡을 한다고요. 두 분 모두 일하시느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이 짜놓은 제 시간표는 너무 빡빡합니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제대로 놀 시간이 없고 친구들마다 학원 스케줄이 제각각이라 약속 잡기도 힘듭니다. 그 조각조각 시간들을 혼자 보내는 방법은 스마트폰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운동도, 놀이도, 나들이도 선생님과 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태권도장을 빌려 사모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보드게임은 수학학원에서 했고 전통놀이는 방과후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끼리 시간을 보낼 기회가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떠들고 놀고 싸울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교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잘 설득해서 일주일에 1시간, 그보다 적더라도 꼭 그 빈칸을 만들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호 2번 최은사입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조남주 씨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겠는데 82년생 김지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영화로도 나왔고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렇게 책을 딱 덮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조리사의 도시락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에는 조리사의 도시락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죠.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좋아요. 13살의 출사표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